농사를 짓고 있고요. 저는 한 10년차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현재 라이브 커머스와 뭐 치유농장 이런 걸 좀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데서 하는 자료인데 그냥 필요 없는 건 넘어가고 이렇게 편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좀 귀한 시간,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뭐 하나라도 건져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화해학과 졸업했고요. 14년도 후계농어인 상정, 그리고 청년창업으로 됐고, 2020년도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으니까 21, 22, 2년 반이 넘었네요. 매주 고정적으로, 일요일마다 고정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수 후계농 경영인 선정되었고, 그리고 식물 유튜브로 또 활동되고, 지금 구독자 한 2만 명 정도 되고, 치유농장 해가지고 지금 치유농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라이브 커머스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일단 농사를 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IMF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이 먼저 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했고, 이제 초창기에 부모님이 농사를 되게 못 지으셨어요. 화훼 농사를 지었는데 화훼 농사가 이제 딱 봄에 하면은 봄에 밥 팔아야 되는데 그걸 그때 못 팔면은 못 자라서 이걸 또 뭐 잘라주던가 아니면 버리던가 없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트럭에 싣고 나가가지고 뭐 꽃시장 가가지고 양재나 뭐 하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판매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부모님도 농사 지신 지는 그 당시에 좀 되셨지만 이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주먹보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의견 차이가 되게 많았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가 증식을 통한 공짜로 하는 묘값이 안 되는 걸 선호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을 들여서라도 카네이션이나 이런 돈 되는 거 좀 해보자 하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걸 찾아봤어요. 이제 왜냐면 식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몇 년 동안 그대로인데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 유류비, 뭐 인건비 뭐 이런 년마다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 월급만 안 올라가니까 뭔가 좀 부가가치를 찾아야겠다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판매였어요. 인터넷 판매를 제가 당시에 한 농사를 지은 지 한 1, 2년 차에 이제 시작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러 갔더라고요. 사업자까지 딱 내놨는데 네가 뭘 할 줄 아냐, 그 부모님도 자꾸 일 벌리지 마라, 있는 거나 해라, 돈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다가 접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스마트스토어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스마트스토어. 처음에 했다가 그냥 사업자가 되고 접었다가, 근데 1,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인건비나 뭐 자재값이 오른 만큼 식물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 가격만큼 내가 더 부모님이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뭔가 탈출로가 뭐 필요하다. 그래서 한 게 온라인 판매를 다시 했어요. 왜 시작을 했냐면 일단 내가 할 장소, 농장이 있고 판매할 물건이 있고, 그래서 뭐 망하더라도 큰 돈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망해도 그냥 내 경험 삼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을 하면서 뭐 남들보다 조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근데 일단 내가 소비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비자한테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리뷰 작업이 필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으면 그게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리뷰 작업을 했어요. 친구한테 그냥 식물을 다 보내주고 사진 찍어서 리뷰 좀 올려줘라.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다 뿌렸어요. 이렇게 해서 리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활용하자 해가지고 한 게 가격입니다. 내가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이버 기준으로 제가 최저가에 판매했어요. 단돈 100원이라도 최저가에 판매하다 보니까 제가 2018년도 10월 달에 청착농 선정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매출이 네이버만 했는데 한 8천만 원 매출 딱 시키더라고요. 매출 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농장일을 손을 못 대고 저는 막 계속 포장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게 오니까. 농작물이 단가도 이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죠. 얼마 정도짜리였어요? 2,500원, 뭐 2,500원짜리로 거의 이런 몇 거 분이 가지고. 작업하신 거예요? 그때는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장일을 못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농장일을 거의 하시고, 제가 근데 그렇게 뭐 하루가 한 2, 30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을 때 50건 나오고 혼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거든요.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한 해가 끝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온라인이나 이런 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뭐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도움을 준 친구가 있어요. 핸드폰 판매를 하는 그 상세 페이지를 그 포토샵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딱 이제 우리 농장이랑 경매장이랑 유통 시스템을 딱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물건을 대줄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거 온라인으로 팔아봐라. 너 월급이 나온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온라인이 만만하냐? 저한테 딱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럼 내가 할게. 뭐 많은 것 좀 나는 뭐 크게 소용이 없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잘 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그 친구 섭외하고 그래서 2020년도에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비대면 이게 또 잘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 그래, 온라인이 매출이 또 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를 또 한 명 또 섭외해가지고 친구 한 명 또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2020년도에도 매출이 그냥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딱 2020년도 겨울 되니까 직원 인건비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했어요? 인건비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건받은 저는 틀려요. 월급인데 친구들이랑 다 공유를 해서 친구예요. 하나는 고등학교 친구고 하나는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고. 근데 다 친구이기 때문에 딱 올 때 얘기했어요. 너의 월급처럼 그냥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월급 플러스 인센티브 해가지고 월말에 정산을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가지고 회사가 얼마 벌고 어떻게 버는지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거를 얼마를 버는지 보고 그거에 대한 좀 책정을 해서 등급별로 좀 주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안 그랬고요. 지금 그렇게 자리 잡았고요. 근데 겨울에 이제 인건비 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방법을 찾은 게 이제 주변 지인이 그립을 해봐라. 그때 2020년도에 그립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립을 좀 알아보고 하는 도중에 보니까 네이버에도 있네. 네이버에 근데 그때 불모지였어요. 그때 2020년도에 그때 중국에서 알리바바에서는 굉장히 좀 성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가 10명 중에 1명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생소했던 시장이었거든요. 방송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뭐라도 해야 되니까 겨울철에 왜냐면 직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방송을 했는데 1시간 혼자 방송을 하니까 1시간 방송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1시간 채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이 안 나와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시청자 수도 많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 했는데 뭐 6만 원 팔고 3만 원 팔고 막 이게 1시간 방송인데 이걸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혹시 처음에는 어떤 준비하셨어요? 준비할 거는 뭐 없고 그냥 이제 농장에서 이제 뭐 좀 세팅하고 크게 준비하는 거 없죠. 그냥 농장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핸드폰으로 했죠. 근데 그게 화이면 겨울에도 원래 판매를 하셨었어요? 아니면 특별히 겨울을 겨울- 위해서 세팅을 겨울에도 판매를 하죠. 원래는? 판매를 하는데 그냥 라이브 커머스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책상 위에 해가지고 저렇게 근데 저는 농장에서 했죠. 뒷 배경이 농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농장을 보여주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안 되니까 근데 매출이 막 안 나오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야 그만해라 저번에 뭐 급여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홈쇼핑을 보면서 이거를 그냥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이거를 홍보에 마케팅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1+1.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 시간에 구매하시면 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면 아니면 1+1 하나 더 드립니다.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들어오신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가격을 제안을 해줘.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씩 인지도가 쌓이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제가 혼자 1시간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또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는 두면서 많이 하는데 퀴즈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초성 퀴즈 같은 거 하면서 오늘은 막 선물 구매하시는 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재미도 좀 잡으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판매를 하니까 광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한 2021년 3월 달에 여자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자기 네이버 MD인데 기획 라이브 한번 해보지 않겠냐. 먼저 제의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4월 5일 날
풀멍데이라고 해가지고 업체들 막 릴레이로 식물 업체들 릴레이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 기획전 하시기 전에 몇 번 정도 방송을? 그때까지 계속 꾸준히 했죠. 12월 달부터 이제 그때까지 계속 꾸준히 했죠.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니까 네, 거의 매주 했죠. 주에 1회 정도. 주일에 매주 했죠. 지금도 주일에 매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반 방송을 한다 치면 준비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요즘 뭐 준비 시간이 거의 뭐 많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냥 그 초창기 초창기에도 많이 안 됐어요. 그냥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농장에서 그냥 깔아놓고 그냥 그 위에 보여드릴 게 있다. 뭐 그냥 식물만 깔아놓고 저는 그냥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리얼리티를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 말이 리얼리티지 그냥 생 라이브를 좀 많이 보여드렸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판매자가 아니라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밀짚 모자도 쓰고 농장에서 그리고 식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카메라를 들고 중간중간에 식물이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만큼 더 자랐어요. 보여주면서 소비자들한테 이게 만드는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구매하는 식물이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구나. 왜냐면 그런 거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풀멍데이를 기점으로 이제 계속 매달 라이브 기획 라이브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 드려도 되죠? 네. 처음에 하셨을 때 방문자 수나 매출 수랑 네. 이제 12월 달서부터 하셔서 한 5개월 뒤에 이제 그 기획 라이브 하자라고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 전에 뭐 방문자 수, 그리고 기획할 때 방문자 수랑 매출 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차이 많죠. 일단 기획 라이브 하면 노출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기본 시청자 수가 누적 시청자 수가 10,000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하게 되면 뭐 초창기 때는 한 1,000명, 그 다음에 이제 좀 늘어나서 이제 1,000명, 2,000명 그 정도. 근데 이게 누적이에요. 한 번만 들어왔다 나가도 이제 그게 카운트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풀멍데이 처음에 그거 방송을 딱 했는데 그때 제가 2,300원 균일가로 팔았어요. 2,300원 균일가로 5+1인가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그날 1시간 매출이 930만 원인가? 택배비는 별로. 택배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딱 930만 원. 일부러 라이브 가격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약간 미끼로. 그러니까 지금 화해 중에 비싼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싼 거, 그 가격에 일부러 싼 균일가에 가격. 맞출 수 있는 것만 제가 올린 거죠. 네네네. 그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판매를 했고 이제 그걸 딱 한 번 겪으니까 라이브 커머스 돈이 되는구나. 딱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 2회 방송을 했어요.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주 2회. 왜냐면 그때 성수기였거든요. 주 2회 방송을 하니까 또 이제 매출이 이제 덩달아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라이브 커머스만 하면 이 라이브 커머스 매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소비자들 심리가 이 택배를 사면서 내가 이걸 사면서 좀 더 뭐 다른 게 살 게 뭐 더 있나 둘러보거든요. 제 상품을. 그렇게 하면서 또 온라인 매출이 또 우리 같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성장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꾸준히 하는데 뭐 지금 블랙 커런트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화해 식물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돼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양파를 한다든가 고구마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한 가지 단일 상품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 뭐 지겹고 또 먹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타개를 할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도 사실 많이 필요해요. 크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혼자 다니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교대로 뭐 방송을 한다던가 이렇게 실제로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말이 쉽지 이게 뭐 서로 같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를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유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한다는 게 이게 어렵죠. 근데 아이템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몇 명 모아가지고 그 마음 맞는 사람. 단골 고객 내지는 구독자를 확보하려면 어쨌든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 1년에 한 4회 정도 한다고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니까 그죠. 모을 수가 없죠.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림이 낫습니다. 대신 그림이 조금 그게 높아서 그런데 그냥 단일 매출은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해줄 거거든요. 해줘도 좋고. 그냥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저희 교육생분들은 아직 스마트 스토어 등급이 안 되셔서 아, 네. 그립을 먼저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립과 네이버의 약간 차이점과 전략 같은 그립은 거? 안 해봤습니다. 그립은 아, 안 해봤는데 일단 네. 그립은 수수료가 높아요. 네. 그립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인데 수수료가 10몇%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그걸 판매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그 스마트 스토어 등급은 그냥 하루 만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편법으로 친구한테 그냥 사달라고 수수료 정도 지불을 하시고 그 정도는 뭐 그냥 센스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립을 이 시작을 하셨으면 2원 생중계를 하셔야 돼요. 2원 생중계 카메라 2대 놓고 여기 네이버 키고 여기 키고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은 아닌데 그 그립이나 네이버 측에서 권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처음 시작하기 전처럼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 올라오는 걸 근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왜냐면 여기 네이버인데 여기 넣어도 뭐 그러면 안 돼. 같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사람이 질문하느냐 어디서 봐도 그렇게 좀 이원생 중계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좀 저희가 고양시 농기센터에서 뵀을 때 처음에 수업할 때 이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막. 근데 진짜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네. 아니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없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 어차피 사람이 없어질 거니까 딱 핸드폰 2대 옆에 딱 이렇게 거치대가 딱 2대 틀어놓고 그냥 뭐가 뭔지 어느 게 네이버인지 그리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방송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오늘 뭐 누구니 안녕하세요. 네, 뭐 궁금하세요. 그러면 뭐 그거 답변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아닐까. 1타 쌍피로 보면. 네, 지금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댓글을 잘 읽거나 하는 게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고객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객인데 와서 들어와서 뭔가 질문해서 이거 뭐 어떻게 키워요? 물어봤는데 뭐 파트자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할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나가겠죠. 이 양반 나한테 관심이 없겠구나. 또 나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고객님이 처음에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단골이 있으니까 누구누구 한 대여섯 명 들어와요. 오시면 혜민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그냥 다 인사해. 처음에 어차피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단지를 주시하고 있다. 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이제 좀 시청자의 이탈을 좀 막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1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객들이 뭔가 물어보고 하니까 저도 1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지 고객들이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1시간 동안 뭘 그렇게 떠들 수 있을까요? 못 떠들어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말 잘하시면 원래 이렇게 좀 말을 아니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년을 해왔잖아요. 2년, 3년을 해오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사실 뭐 긴장되고 뭐 이런 거 옛날에 처음 할 때 막 카메라 이렇게 쓰면 긴장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강의도 조금씩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긴장되고 뭐 이런 게 뭐 많이 없거든요. 네. 혹시 이게 매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매출이 그때 잘 안 나왔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시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리얼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매출이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뭐 6만 원, 뭐 3만 원, 뭐 이렇게 대중 없이 판매를 하다가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때 12월 달 말을 시작했는데 한 1월 달까지 한 두세 번 하다가 이제 전략을 바꾸면서 바뀌었어요. 이제 좀 싸게 팔고 그리고 1+1을 팔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좀 사게 되면서 그래봐야 뭐 한 20만 그래봐야 20만 그런데도 뭐 그래도 뭐 일 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 다육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 5만 원짜리 위주로 팔려고 라이브에서 하셨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00원짜리도 올려놓으셨거든요. 혹시 가격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한번. 가격은 일단 처음에 무조건 싼 거를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고객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뭐 리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고 5만 원짜리 사요? 뭘 믿고 비싼 거 삽니다. 일단 싼 거부터 저희 그 온라인에서 사시는 분들 특징이 일단 그냥 하나씩 시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오나 물론 택배비랑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도 하나만 시켜가지고 어떻게 오나 보고 또 시키시는 분도 많고 하나만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싼 건 누가 안 사요. 그러니까 싼 거를 싸게 팔아가지고 일단 단골을 해서 여기 사봤는데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여기서 사야겠다. 고객한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이게 구매 주기라는 게 있어요. 식물이든 뭐든 뭐 산 거를 어느 정도 뭐 먹는 거는 해결을 하고 또 다음 또 생각나면 또 계절 상품이면 또 그 계절에 맞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매 주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기 자신 상품에 맞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왔을 때 먼저 시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 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내 농업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뭐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